다시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 건물주가 보낸 쪽지가 데스크 위에 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뜯어보았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은 경찰에 호소해 바틀비를 불황자로서 교도소에 보내도록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아울러 내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바틀비에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므로 그곳에 출두해 이 사실에 대한 적절한 진술을 해줄 것을 원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러한 소식들은 나에게 꽤 상충하는 영향을 끼쳤다. 처음에는 화가 났으나 결국은 거의 수긍했다. 건물주의 화끈한 성질이 나 스스로는 결정할 수 없었을 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준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특이한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후의 해결책으로 유일한 계획인 것 같았다. 나중에는 알게 됐지만 불쌍한 그 필경사는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그 사람 특유의 창백하고 처연한 태도로 순순히 투항했다고 한다. 주변의 몇몇 사람들은 혹은 측은한 마음에 혹은 호기심에 그 일행을 따라갔다. 경찰관 중 한 사람이 바틀비와 팔짱을 끼고 앞장선 채 정오의 그 모든 떠들썩한 소음과 북적거림을 지나 조용하게 행렬이 지나갔다고 한다. 편지를 받은 바로 그날, 나는 뉴욕시 교도소, 아니, 좀 더 바르게 말해서 정의의 전당에 찾아갔다. 담당자를 찾아 내가 방문한 목적을 이야기했더니 내가 설명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는 말을 듣게 됐다. 그래서 나는 바틀비가 아무리 설명할 수 없이 기이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는 완벽하게 정직한 사람이며 지극한 온정을 베풀어 주어야 할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내가 아는 모든 사실을 이야기한 후 사실 나도 전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지는 못하지만 이보다 덜 혹독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기까지 가능한 한 자유로운 구금 상태에 머물게 해줄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나의 말을 마쳤다. 어쨌든 아무런 대책도 결정되어질 수 없다면 구빈원이 그를 맡아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난 후 나는 면회를 요청했다. 파렴치한 죄로 기소된 것도 아니고 모든 면에서 무척 온순하고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도소 안에서 바틀비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허용해 주었고 특히 건물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는 풀이 심어진 뜰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서 바틀비를 찾을 수 있었다. 조용한 뜰에 호롤단신으로 서 있는 그는 얼굴을 높은 벽 쪽으로 돌리고 있었고 사방에는 마치 감옥소 유리창 좁은 틈 사이로 살인자들이나 절도범들의 눈이 바틀비를 훔쳐보고 있는 것이 보이는 듯 했다. 바틀비!
선생님이 누군지 알지만 바틀비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선생님께는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틀비, 자네를 여기 데려다 놓은 사람은 내가 아닐세. 은근히 나를 의심하는 데 대해 깊은 아픔을 느끼며 말했다. 게다가 자네한테는 여기가 그렇게 몹쓸 곳만은 아니네. 여기 있다고 누구로부터 비난을 받을 일도 전혀 없어. 보게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다지 슬픈 곳도 아니지 않은가. 보게, 하늘도 있고 풀도 있고. 제가 있는 곳이 어딘지 저도 압니다. 바틀비는 이렇게 대답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곧 그곳을 떠났다. 다시 복도에 들어서니 앞치마를 걸친 덩치 큰 남자가 나한테 다가와 어깨 위로 엄지손가락을 까딱거리며 말했다. 저 사람이 친구분인가요? 그렇습니다. 배를 곪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도소에서 주는 양으로 먹고 살라고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당신은 누구요? 이런 곳에서 그처럼 공무원답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하며 물어보았다. 저는 사식업자입니다. 여기 친구를 두고 있는 신사분들은 저를 고용해서 먹을 만한 것들을 넣어주고 있죠. 그렇습니까? 교도관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교도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은전 몇 푼을 사식업자. 여기서는 그 사람을 그렇게들 불렀다. 그에게 쥐어주며 말했다. 그러자면 여기 있는 내 친구에게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당신이 구할 수 있는 최고로 훌륭한 식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한 저 사람에게는 공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자신과 같은 교양 있는 종자의 존재를 소개하고 싶어 안달이 난 듯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사식업자가 말했다. 바틀비에게 덕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거기에 따랐다. 사식업자에게 이름을 물으며 함께 바틀비가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바틀비, 이분은 커트리치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네에게 아주 유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당신의 시종입니다. 시종. 선생님. 앞치마를 두른 채 허리를 굽혀 경례를 하며 사식업자가 말했다.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널찍한 뜰, 시원한 방. 선생님, 한동안 여기서 우리와 함께 지내는 동안 편히 지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부에게 제 아내 안방에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먹고 싶지 않습니다. 바틀비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식사 같은 것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마 탈이 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며 안뜰 저쪽으로 천천히 건너가 꽉 막힌 벽을 바라보는 자세로 서 있었다. 이럴 수가. 놀란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며 사식업자가 말했다. 좀 이상한 사람이군요. 그렇죠? 약간 정신 이상인 것 같아요. 슬픈 표정으로 내가 말했다. 정신 이상? 정신 이상입니까? 그러고 보니 저는 선생님 친구분이 화이트 칼라 문서 위조범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문서 위조범이란 사람들은 늘 안색이 창백하고 신사처럼 보이죠. 그런 사람들은 추근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 몬로 에드워즈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는 감격한 듯 이 말을 하고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 뒤 손을 애처롭게 내 어깨에 얹으며 한숨을 쉬고 말했다. 싱싱교도소에서 폐병으로 돌아가셨지요. 선생님은 그럼 몰로와는 아는 사이가 아닌 겁니까? 아닙니다. 위조범과는 한 번도 사교상 알고 지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군요. 저기 제 친구 잘 부탁합니다. 손해볼 일 없을 겁니다. 그럼 또 봅시다. 이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나는 다시 교도소 입회허가를 받고 바틀비를 찾아 복도를 걸어갔다. 그러나 바틀비를 찾지 못했다. 조금 전에 깜방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교도관이 말했다. 아마 뜰에 산책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쪽으로 가보았다. 침묵의 사나이를 찾고 계십니까? 또 다른 교도관이 내 옆을 지나다가 물었다. 저기 누워 있어요. 저기 뜰에서 자고 있습니다. 저기 눕는 걸 본 지 20분 정도가 채 안 된 것 같군요. 뜰은 완벽하게 고요했다. 이곳은 보통 죄수들은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다. 엄청나게 두꺼운 사방의 벽들이 그 뒤에 있는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있었다. 이집트식 석조물이 침통하게 나를 내리깔아보고 있었다. 그러나 발밑에는 부드러운 잔디가 자라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불멸의 피라미드 그 심장부 같아 보였다. 틈 사이에 새들이 떨어뜨린 잔디의 씨앗에서
어떤 기이한 마법에 의해 싹이 돋아난 것처럼. 그 벽 아래 이상한 자세로 무릎을 세워 웅크린 채 모로 누워 머리를 차가운 돌벽에 뉘고 있는 피골이 상접한 바틀비를 나는 보았다. 그러나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나는 짐짓 멈칫했다. 곧 바틀비에게 가까이 다가가 몸을 굽히고 그의 희미한 눈이 떠져 있는 상태인 것을 보았다. 그것만 아니었다면 그는 깊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알 수 없는 무엇인가에 이끌려 나는 그를 건드려 보았다. 그의 손을 만지는 순간 짜릿한 전율이 내 팔을 타고 올라와 척추를 타고 발끝까지 내려갔다. 사식업자의 둥그스레한 얼굴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오늘도 식사를 하지 않을 작정인가요? 아니면 이분은 먹지 않아도 사는 사람인가요? 먹지 않고도 산다. 바틀비의 눈을 감겨주며 말했다. 이런, 잠든 거죠? 아닌가요? 역대의 왕들과 고문들과 함께 나는 중얼거렸다. 이 과거 일을 더 이상 계속 써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가련한 바틀비의 매장에 대한 구차스런 설명은 상상력 정도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독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만약 이 짧은 이야기가 독자의 흥미를 충분히 유발했다면 바틀비라는 자의 정체가 무엇이었으며 지금 이 필자와 알게 되기 이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면 나는 단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뿐이다. 나도 똑같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호기심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고. 단 필경사가 사망한 지 몇 달 뒤에 내 귀에 흘러들어온 조그만 소문을 밝혀야 할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 소문의 진상은 나도 확인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도 지금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막연한 소문이 아무리 서글픈 것이라고는 하지만 나한테 어떤 이상하게 끌리게 하는 흥미로운 점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마찬가지 경우일 수 있으므로 여기 간략하게 언급해 보도록 한다. 내가 들은 것은 이렇다. 바틀비는
워싱턴에 있는 배달 불능 우편물계의 말단 직원이었는데 행정부가 바뀌면서 갑자기 감원당했다는 것이다. 이 소문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나를 사로잡는 이 감정들을 나는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배달 불능의 우편물. 이것은 배달 불능 인간이라는 말처럼 들리지 않는가? 천성적으로, 그리고 불행하게도 창백한 절망감에 특히 사로잡히기 쉬운 기질을 타고난 어떤 인간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끝도 없이 이러한 배달 불능 우편물들을 다루며 이것을 분류해 소각로에 던져 넣는 일보다 더 절망감을 깊게 해주는 일이 또 어디 있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런 우편물들은 카트로 가득 채워져 해마다 한 번씩 소각되어지기 때문이다. 때때로 그 창백한 직원은 접혀진 종이에서 반지를 한 개 꺼낸다. 그 반지가 끼워져야 할 손가락은 아마도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었을지 모른다. 기꺼이 보내준 자선의 지폐 한 장. 그것으로 구원되어야 할 사람은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도 배가 고프지도 않았을지 모른다. 절망하며 죽은 자들에게 보내진 용서의 편지. 희망 없이 죽은 자들에게 보내진 희망의 편지. 한을 품은 채 재앙에 짓눌려 죽은 자들에게 보내진 좋은 소식들.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편지들은 속속이 죽음으로 던져졌으리라. 아, 바틀비. 아, 인간이란 존재요.